미국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건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TSMC 이런 엄청난 종목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미국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산업은 좋다는 건 아는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딱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뭘 사야 하지? 엔비디아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늦은 거 아닌가? 반도체는 좋은데 개별주는 무섭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갈리는 거예요. 좋은 산업을 보는 눈과 실제로 돈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산업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사이클에 민감하기도 하고 한때 잘 나가던 기업도 몇 년 뒤에는 생각보다 힘이 빠질 수 있는 산업 분야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ETF 가운데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ETF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SOXX, SMH, XSD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미국 반도체 ETF의 거의 대부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셋의 차이를 이해하면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사람인지 무난하게 갈 사람인지 조금 더 넓게 분산하면서 안전하게 가고 싶은지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ETF 이름 3개 외우는 영상이 아니라 나는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도체 ETF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엔비디아 들어있고 어차피 AMD 들어있고 어차피 반도체 회사들 묶어놓은 거 아니냐.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같은 반도체 ETF라도 어떤 ETF는 대형주에 엄청 집중하고 어떤 ETF는 상대적으로 넓게 분산하고 어떤 ETF는 중소형 반도체주까지 더 많이 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도 보유하고 있는 ETF 종목들과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산업만 맞으면 다 비슷하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종목과 비중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를 샀는데 하나는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고 다른 하나는 엔비디아 비중이 낮고 중소형 종목이 훨씬 많다면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도 두 ETF의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와 역시 반도체 ETF 잘 샀네가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 좋다더니 왜 생각보다 덜 오르지? 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그냥 반도체 ETF냐 아니냐가 아니라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특징으로 인해 오늘 준비한 ETF들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ETF, 바로 SOXX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ETF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SOXX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ETF는 느낌으로 말하면 딱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를 너무 과하지 않게 꽤 균형 있게 담아놓은 대표 종목 모음, 이런 이미지예요. 너무 한 종목으로 몰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퍼져있지도 않고 딱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반도체 ETF의 표준형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고요? 투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치기 쉽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원래 변동성이 큰 산업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주가 상승이 엄청나지만 꺾일 때는 정말 화끈하게 꺾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ETF까지 너무 공격적인 구조를 택해버리면 하락장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좋게 보지만 한 종목 리스크는 조금 줄이고 싶고 그래도 반도체라는 업종 대표성은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SOXX가 선택하기에 정말 좋은 반도체 ETF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믿는다. 하지만 엔비디아 하나에 내 미래를 다 걸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한테 SOXX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폭발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늘 화려한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 건 이런 균형 잡힌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ETF는 바로 SOXX. 이건 반도체 ETF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ETF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SMH입니다. 이 ETF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놈들에게 더 강하게 실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시장을 실제로 끌고 가는 초대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입니다. SMH는 이런 대형 종목들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실어 비중을 늘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 종목 전체가 오른다라기보다 진짜 잘 나가는 최상위 기업들이 폭발한다.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SMH를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와, 이거 진짜 세다. 역시 대장을 많이 담아야지. 반도체 투자할 거면 애매하게 말고 집중해야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강한 종목을 많이 담는다는 건 상승장에서 더 강하게 상승하는 대신 하락장에서는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가가 오를 때는 집중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락장이나 변동이 큰 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좋았던 집중이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산업 자체가 살아있어도 특정 대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실적 기대 조정이나 정책 변수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SMH처럼 상위 대형주 영향력이 큰 ETF는 체감 변동성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MH가 좋은 ETF냐 나쁜 ETF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주에 더 집중한 만큼 특정 종목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혜는 결국 상위 몇 개 기업이 대부분 가져간다고 본다. 나는 그쪽에 더 강하게 베팅하고 싶다. 나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SMH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도체는 좋게 보지만 특정 종목 쏠림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한테는 SMH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ETF인 SMH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공격형 ETF.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알아볼 ETF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소외되어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보면 그냥 이것도 반도체 ETF인데 실제로 성격은 앞서 알아본 ETF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XSD가 그 주인공인데 이 ETF는 SOXX나 SMH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SOXX가 표준형이고 SMH가 다소 공격형이라면 XSD는 분산형에 가깝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초대형주 몇 개에 너무 쏠리지 않고 좀 더 폭넓게 담는 쪽에 가까운 ETF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은 언제나 가장 큰 회사들만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초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지만 또 어떤 구간에서는 중형주, 중소형주, 장비주, 설계주, 부품주처럼 다른 영역에서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대형주에 집중된 ETF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ETF가 또 다른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SOXX와 SMH가 현대차 같은 완성차 종목만 담는다면 XSD는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 종목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 한 번에 고려해서 담는 더 범위가 넓은 ETF입니다. 그래서 XSD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특정 한두 개의 종목이 흔들려도 ETF 전체가 끌려다니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고 시장 리더십이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종목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장이라면 XSD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에 따라 반응이 갈립니다. 어떤 분은 이게 더 건강한 구조 같다라고 느끼고 어떤 분은 반도체 투자하는데 왜 제일 강한 애들을 덜 담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두 사람의 의견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특정 ETF의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ETF XSD는 대형주의 비중을 줄이면서 반도체 업종을 전체를 담는 분산형 ETF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SOXX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표준이 되는 ETF, SMH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ETF, XSD는 안정성을 조금 더 생각한 ETF,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를 알아보다가 어려워합니다. 지수 이름이 어떻고, 리밸런싱이 어떻고, 보유 종목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더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투자 성향과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도체 산업을 길게 보고 싶지만 너무 공격적인 건 부담스럽다. 그러면 SOXX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 나는 어차피 반도체 수익률의 핵심은 빅테크 대형주들이 이끌 거라 믿는다. 그러면 SMH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몇 종목에 지나치게 기대는 건 싫고 좀 더 안정성을 높이면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XSD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5년간의 세계 ETF 성과를 비교해보면 SMH가 215% 상승으로 압도적이고 SOXX는 137%, XSD는 78%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SMH를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은데 미국 주식시장에 횡보 하락의 조정이 찾아온 25년 10월부터 26년 4월의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SMH는 17%의 주가 상승을, SOXX는 22%의 주가 상승, XSD는 2%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의 시장이 횡보 하락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변동성이 큰 SMH보다 SOXX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있다면 횡보장도 있고 하락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결국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하락장에서 덜 잃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TF를 고를 때는 단순히 과거 차트만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나는 횡보 하락장에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반드시 손실을 입는 투자자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ETF들 중에서 가장 좋은 ETF는 결국 내 투자 성향과 내 전략에 맞는 ETF입니다. 앞서 알아본 미국 반도체 ETF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차이가 수익률 체감도 다르게 만들고 하락장에서의 느낌도 장기 보유의 난이도도 다르게 만듭니다. 반도체는 분명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AI 시대에 향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어도 결국 반도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ETF인 SOXX, SMH, XSD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향후 미국 반도체 ETF를 선택할 때 나에게 맞는 ETF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세 가지 ETF들 중에서 어떤 ETF가 가장 매력적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종목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